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달째 관건 선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장학금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주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급 대상, 예산 추계 모두 불분명합니다.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정책일 뿐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올해 예산안에 있는 사업의 재탕 수준입니다. 3년 이상 쉰 청년, 소위 니트족이죠. 8만 명의 상황인데 참으로 성의 없는 대책입니다. 청년 관련 금융대책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정과제인 청년 도약 계좌의 저조한 실적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사실상 청년 도약 계좌의 흥행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불과합니다. 청년의 삶 그리고 사회적 재난 수준의 이 청년들의 이 현재 수준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대책들입니다. 청년의 삶이 걱정된다면 전세 사기 방지법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2달 동안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시작해 어제까지 진행한 17차례 민생토론회에서 925조가 남발된 겁니다. 이런 식이면 이제 1000조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발언, 정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서 단순히 합산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제 혜택이나 예산 추계에 대한 구체적이 없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금액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GTX 신설, 가덕도 공항 등 SOC부터 대구, 부산, 창원, 대전 등 지역 공약에 소상공인 청년까지 촘촘하게 계산된 불법 관건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들 중 상당수는 법을 개정해야 되고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법적 검토나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의 투자도 마치 대통령이 주도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원에서 있었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622조 발언은 정말 어이없습니다. 사실상 삼성, SK 하이닉스 민간 투자 내용을 대통령이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지방 강력도시로 갈수록 대통령의 하복과 퍼주기 액수는 더욱 화려하고 커집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가 얼마 전의 일인데요. 대통령이 경제 실패와 민생의 위기를 생각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공수표를 남발할 게 아니라 빨간불이 켜진 경제와 민생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17째 민생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단체장을 단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단체장, 여당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국민의힘의 선거 대책위 행사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석 공약 살포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선관위도 이에 대해서 빨리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하다면 이번 행사에 대해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더 이상 장난 같은 지킬 수 없는 공약에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거짓 공약, 불법 관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아리백과 관련돼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녹색 무역 장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출기업 10곳 중 2곳은 고객사로부터 아리백 이행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들은 아리백 이행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리백 대응이 미진할 경우 피해액은 상당합니다. 삼성전자는 아리백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B2B 사업에서 최대 31조 원의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자체 보고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녀와서 자랑한 ASML도 아리백을 선언했습니다. 2040년까지 고객사를 포함한 모든 생산,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제로와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 사용을 선언한 것입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역시 ASML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용인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고 원자력 발전소 생산 전력을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 기업은 ASML의 극자에선 노광 장비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첫 탄소 배출량 보고 기한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 중 약 7.5%의 품목이 탄소 배출량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기한 내에 보고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톤당 적게는 최대 50유로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보고를 앞두고 현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정부의 무능, 무책임으로 대기업도 중소, 중견기업도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녹색 무역장벽 타격이 과시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리백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 사실 별거 아닌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속편하고 한심한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목숨 걸고 수출 전장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한간 소리를 여당 대표가 한다는 게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한가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아리백 대응은 전제이자 필수입니다. 정부 여당의 무지와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고집에 기업들은 자칫 잘못하면 문을 닫을 정도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아리백 별거 아니라면서 원전 확대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이 정부의 잘못은 이 정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 우리 미래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 4월에 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이 미래를 포기한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